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허생전, 우리 저번주 4차시 과제였던 학습활동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 편집을 하다가 19쪽에서 21쪽 설명을 해놓고 영상에 넣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 작품 정리,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열심히 한번 들어봐요. 허생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허생전 우리 19에서 21쪽 빠뜨렸던 부분 같이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작품 정리 한번 해볼 거고, 네 번째로는 학습활동, 저번 시간에 했던 학습활동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같이 한번 봐요. 자, 19쪽 보면요,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었냐면요, 자, 허생이 빈 섬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지나가는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자, 빈 섬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빈 섬이 있긴 있어. 심지어 있는 데다가 어때? 풍요로워. 꽃과 잎이 절로 피어나고 과실도 막 알아서 있고, 그치? 사슴떼도 있고, 지어다니면서 막 몰려다니고, 그 다음 물고기가 사람 보고도 놀라지 않는 그런 천국 같은 빈 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허생이 이제 거기를 안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해달라고 해서 허생이 따라가 보니까 허생은 마음에 안 들어. 안 드는 이유는 뭐야? 천리도 채 못돼. 너무 좁다란 얘기죠. 그쵸? 너무 좁다. 그러니까 허생이 내가 뭔가를 하기엔 너무 좁은 곳이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근데 그 당시에 나라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자, 전라도 변산이라는 곳에서 떼도둑들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 도둑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잡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둑들도 이제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산속에만 있고 나오질 않아서 되게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지. 근데 허생이 누굴 찾아가냐면요, 그 도둑대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두머리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우두머리랑 얘기를 나누죠. 그쵸? 자, 막 얘기를 나누는데, 대체 니네 도둑들 왜 니네 정상적으로 아내도 없고 논밭도 없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니까, 논밭 있고 아내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하냐? 도둑질 안 하지?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삶? 이런 게 되게 평범한 삶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허생이 얘기를 해요. 자, 너네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에다가 돈을 실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도둑들이 허생을 뭐야 저 미친놈은 이라고 비웃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지금 학습활동 문제가 같이 나오죠. 날개 문제 옆에 보면요, 도둑들이 허생과 이야기한 뒤에 허생을 비웃은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자, 비웃은 이유는 뭐야 얘들아? 그렇죠. 허생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허생을 믿어 못 믿어? 그치, 허생의 말을 그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너네도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다음날 얘들아 운동장에 나와보면 뭐가 있냐면 너네 돈다발이 들은 상자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 라고 낯선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 그럼 너네는 믿을까? 그치, 믿으면 안 생기겠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둑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둑들이 비웃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어. 근데 세상에나 진짜였던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진짜라는 거를 알고 도둑들이 이제 허생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동전이 얘들아 어때?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100냥을 다 짊어지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허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너네 나 여기 기다릴 테니까 100냥씩 갖고 가가지고 결혼할 여자 한 명이랑 소 한 마리씩을 구해갖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들이 구하러 간 사이에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을 합니다. 2,000명인 이유는 도둑 1명, 그 다음 도둑이 그 외에 아내 1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도둑들을 허생이 데리고 싹 다 데리고 어디로 가? 그치. 싹 다 데리고 빈섬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라 안에 그 도둑들 걱정거리가 사라졌죠. 그쵸? 자, 그래서 빈섬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자,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세우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지금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평범한 삶. 그치? 자,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 농사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여기는. 그래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이제 딱 추수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은 딱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배에 싣고 어디로 가? 장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장기도는 이제 일본이었나봐. 자,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가 흉년이어서 양식을 모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은 100만 냥, 돈을 또 벌었다. 라는 얘기죠. 또 벌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때 선생님이 영상에서 빠뜨렸었어요. 자, 이 글을 쓴 작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 작품을 왜 썼구나. 이 작품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허생이란 인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영상 보여줄 테니까 작가 소개 영상을 보고 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조선시대의 모순을 꿰뚫은 실학자 박지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소설가인 박지원은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하였다. 그는 생원 진사시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인재였지만 여유롭지 않은 집안 사정, 당시 힘있는 세력들과의 불화 등의 이유 때문에 과거를 포기하고 연암골에 자리 잡게 된다. 연암골에서 독서에 전념하며 운둔 생활을 하던 박지원은 실학자인 홍대용과 교류하며 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원에게 조선 사절단 일행으로 청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여행을 하면서 청나라의 기술과 문화, 학문적 위상에 크게 놀란 박지원은 청나라의 좋은 점을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그는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상을 소개하며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실학 정신인 이용후생에 대한 생각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열하일기에는 그의 실학 사상을 잘 보여주는 한문 소설 허생전도 실려있다. 가난한 양반 허생은 변부자에게 빌린 돈 만냥으로 물건을 사재기하여 조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떼도둑 1000명을 빈 섬으로 데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도 한다. 허생의 비범한 재주를 전해들은 이완 대장은 그에게 나라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방법을 묻는다. 그러나 명분을 중시하는 이완 대장은 실리를 추구하는 허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박지원은 이 소설에서 허생이라는 지식인과 허생의 아내 이완 대장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취약한 경제체제와 양반 사대부의 무능함을 풍자 비판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박지원.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것을 주장한 북학 사상의 선두주자였다. 허위의식에 빠진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통쾌하게 풍자하면서도
그 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영상에서 사실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인 허생전이라는 작품은요, 여러분 언제? 그쵸, 열하일기라는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열하일기는 뭐냐면 박지원이 거기 영상에서 나왔지만 중국 청에 가는 그 사절단으로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는데 그 열하라는 지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열하라는 지역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쓴 기행문이에요. 이거는 기행문인데 이제 그 기행 과정 속에서 느낀 점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전도 있고요. 호질, 호랑이가 질책하는 내용이거든요. 호질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곡할 만한 자리 등 되게 유명한 작품이 많이 실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이란 사람이 뭐였다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북학파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학파가 뭐냐면요. 북학파는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청의 앞선 문물, 청이 물론 무찔러야 한 대상인 거는 맞아. 그치?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게 치욕을 줬기 때문에 무찔러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런 앞선 문물 같은 거는 배워서 우리나라도 상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 속에 나왔는데 북학파에서 주장한 게 바로 뭐야? 이용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용후생이 뭐야 얘들아?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이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실천적인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후생 학파인 이 북학파들은 뭐냐면 실천적인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냥 단순히 명분만 중요시하고 뭔가 예법만 중요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야? 일상 속에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건 실천적 학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허생이 실천적 학문을 뭔가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쵸? 물론 뭐 아내한테 꾸짖음을 받고 나가서 보인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운 것을 뭔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의 뭔가 박지원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박지원도 똑같이 양반이란 말이야. 양반인데 지금 허생전에서 누구를 비판하지? 그쵸? 뭔가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명분만 중시하는 그런 사대부를 비판을 해요. 사대부를 비판을 한다는 거는 같은 양반이 양반을 비판한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갖고 비판을 하는 내용을 실었다라는 거. 작가가 실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의 갈래, 이 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 글의 갈래는 뭘까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일단은 그쵸, 한문소설이란 얘기 나왔죠? 원래는 한문으로 쓰였는데 지금 한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 한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쓰인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적어줄게. 바로 무슨 소설이냐? 풍자소설이에요. 선생님 풍자소설. 풍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풍자소설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일단은 풍자적이란 성격이 있거든요. 풍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풍자 보시면요. 뭐냐? 사실 어떤 거에 대한 그런 현실의 사실을 과장해. 그리고 뭔가 왜곡해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꼬아서 표현해.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웃기게. 자, 그래서 웃기게 나타내서 웃음을 사람들한테 유발합니다. 뭔가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데 다만 핵심은 이거야. 자, 풍자 같은 경우는요. 비판적인 웃음을 짓게 해요. 우리가 뭔가 이 작품에서 도둑대를 데리고 다 들어가고, 그치, 막 만냥을 가지고 막 돈을 불리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완대장이 허생이 막 죽일 듯이 쫓아가니까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여기서의 웃음 유발은 뭐야?
그런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죠. 그쵸? 사대부들이 굉장히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비판적인 웃음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풍자가 쓰였다. 뭔가 비판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풍자인데요. 풍자랑 여러분이 같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해악입니다. 해악은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비슷한 성격이야. 똑같이 사실을 과장, 왜곡, 비꼬아서 표현해. 그리고 웃음을 유발해. 그런데 여기는 비판이 아니에요. 해악은 비판이 아니라요. 뭔가 그 대상의 약점이나 실수를 통해 우리가 웃음을 유발한단 말이야. 웃음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대상에 대해 우리가 동정심을 느끼게 해요. 안쓰러워 이런 거. 동정심을 느끼게 해서 뭔가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흥부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동화로 읽은 흥부돌보는 잘 이렇게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원작인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박을 타는 장면 있죠. 박을 타는 장면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요. 막 아내랑 노래 부르면서 대화하면서 박을 타는데 막 금보화가 쏟아지고 놀부가 박 타는 장면도 어떻게 막 웃기게 되게 그려내거든요. 그럼 놀부가 그리고 벌을 받잖아. 그치? 벌을 받는 그 장면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만 그 대상에 대해 이 흥부전에서 흥부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안쓰러운데 벌을 받지 않고 어쨌든 흥부는 보상을 받아서 다행이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공감을 유도하죠. 그쵸? 그래서 해악에서는 비판이 담겨있지 않지만 풍자에서는 비판이라는 성격이 담겨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성격 볼게요. 그러면 풍자에는 당연히 뭐가 담겨있다고 아까? 비판이 담겨있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비판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자적, 비판적 이란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보면요. 자, 주제는 얘들아, 누구의 무능을 비판해? 그렇죠. 사대부 계층. 혹은 여러분 뭐 양반 계층이라고 썼어도 되겠어요. 자, 양반의 무능. 그치? 자, 무능과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예의범절만 중시하고 백성의 생활에는 관심 없는 그들의 예법만 챙기는 우리가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시하는 그런 허위의식을 비판한다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허생이 만냥을 가지고 조선을 흔들었어. 뭘 비판해? 그치. 조선 경제의 취약성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대부 계층 혹은 양반 계층의 무능, 그리고 그들이 무능한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능력은 없으면서 겉보기만 챙기는 허위의식, 그 다음에 조선 경제의 취약성 이런 걸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의 특징 보시면요. 자, 뭐와 뭐를 바탕으로 했을까? 자, 이 글 작가 그렇지. 실학파라고 했어. 실학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유용한 학문이 쓰여야 된다라는 그런 실학사상과 그 다음에 이 작가가 북학파였죠. 그래서 북학파들이 내세운 북학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에 대한 무슨 의식? 그치. 현실 비판의식을 드러냈다라는 거. 그래서 비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결말 구조일까? 그치. 선생님이 분명 허생이 뭔가 이렇게 집을 나갔어. 갑자기 집을 나간 장면에서 끝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결말 구조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고전소설의 결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고전소설 우리 다 읽어보면 옛날 얘기 다 어떻게 끝나? 그렇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쵸? 행복한 결말을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결말 자체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완의 결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얘기해주면 옛날 고전소설은 얘들아 주제적으로 다 착한 사람은 선한 행동은 사람들한테 권하고 악하면 뭐한다? 벌 받는다잖아. 우리 그런 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쵸? 주제 측면에서는 권선징악. 이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뭐가 일반적이냐? 일대기적 구성이 일반적이에요. 고전소설은. 일대기적이 무슨 뜻이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려내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일대기적 구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일대기적 구성이 잘 나타나 있죠. 그쵸? 학습활동 2번, 3번 했었죠? 32쪽, 33쪽입니다. 32쪽 먼저 볼게요. 32쪽 보면요. 여기 여러분 왼쪽에 잠깐 이끌기 한번 보고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인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양한 사건 등에서 작품에 뭘 찾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으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여기서도 뭐야? 양반, 그치?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은 또 어떤 시대의 사회 환경, 문화, 사상,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허생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당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추측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허생의 말과 행동을 딱딱 분리해서 적어놨어. 그치? 그러면 뭐야? 선생님이 해당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이라고 물으면 그치? 이 부분을 통해서 사회문화가 이랬다는 거 알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쵸? 자, 한번 볼까?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는 허생이 매점매석했던 그때 했던 말들이야. 그쵸? 자, 뭘까? 경제구조가 무르고 약했다. 한마디로 취약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또 유통이 발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치?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왜? 여기 지금 보면은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 자,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물건이 한 자리에서만 나고 한 자리에서 다 소비된다. 유통이 발달이 됐으면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겠죠. 그쵸? 자, 그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면 오늘날 돈 버는 거 이렇게 벌면 안 된다고 했어. 오늘날 유통도 잘 돼 있고 물건 부족하면 생산하면 되고 그치? 이러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근데 뭐가 가능했다? 그치? 물건을 독점하거나 뭐 하는 게 가능해? 모아서 사들이는 사재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문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오늘날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치. 명나라와 청나라에 많은데 망명에 떠돌아서 살고 있다 들었다라는 거. 그치. 이 당시 요즘엔 명나라 없잖아. 조선이라는 것도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 친하지는 못한 판이니 자,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요 라는 요 말. 자,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사회문화 배경은 어땠다는 거. 자, 누가 망했어 일단. 그치?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게 그치? 청나라가 생겼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야? 명나라한테 입은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치욕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치? 이 당시에는 북벌론 뭐 하자?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라는 게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는 그치? 명나라의 빚을 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병자호라는 치욕을 씻기 위해 뭐 하자? 그치? 청나라를 복수하자라는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내려갈까요? 자, 마지막 부분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자, 사대부는 뭐 정작 필요한 기능은 하나도 안 익혀. 그 다음에 옷 고쳐 입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예법만 얘기한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누가 문제였단 얘기야? 그치? 양반층 혹은 사대부가 문제였다.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그치? 양반들은 뭐만 찾아? 그치? 양반들은 예법을 중시했구나. 중시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중시하고, 근데 다만 뭐야? 실제로 필요한 것은 했다, 안 했다? 그치, 배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뭐 무찌르자, 북벌론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결국 칼 쓰기, 말 타기, 창 찌르기, 전쟁에 필요한 건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어느 대화를 통해서 어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문화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더 찾아보자 라고 더 많았어. 그치? 앞에 아내랑 호생이랑 말한 부분에서 아내가 뭐라 그래? 당신 왜 과거시험 안 보냐? 과거시험도 안 볼 거면 왜 읽냐? 라고 얘기하죠. 그니까 뭐야? 예전엔 뭐가 있었다? 그치? 과거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치? 뭐가 무너지고 있을까 있나?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성격 파악하면 되겠죠. 그쵸? 핵심은 뭐라는 거? 조선 후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과거제도 있었고요. 신분제도 무너졌고요. 자, 신분제도 무너졌다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었어? 그치. 자, 뭐야? 변부자의 신분은 뭐야? 그치, 장사꾼이야, 장사꾼. 장사꾼이랑 양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치, 뭔가 양반이 장사꾼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조금 찾을 수가 있겠죠.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빈 섬에 다 누굴 데리고 들어갔어? 도둑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 당시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살기가 어려워 뭐 하는 사람이 많았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도 그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치,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많이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옆에 이끌기 한번 볼게요. 자, 이끌기 보면요.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작가는 지금 누구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세워놨어? 그치, 허생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세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완대장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을까? 사대부의 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작가를 대변하는 허생. 그치? 허생을 통해서 작가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 1번, 허생의 제안. 그 다음에 이완대장의 대답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 선생님이 너네한테 어때? 설명하면서 표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그 부분 볼 때. 자, 똑같은 거예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훌륭한 누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임금이 상고초려, 임금이 노력을 기울이게 해라 라는 거야. 하지만 임금이라는 그 지위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딸을, 그치, 종실의 딸을 명나라 자손한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재산을 나눠주래? 세도가의 재산을 나눠주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눠주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완대장은 여기서 뭐라 그랬지? 그치, 그런 기득권층의, 그치, 권력을 어떻게 빼앗기 어렵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그들이 장가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안 해요 라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젊은이들을 변발시키고 되놈의 옷을 입혀 어디에 보내라? 그치, 청나라에 보내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내라. 이완대장의 답은 어때? 그치, 그들은 뭐야, 예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법만 중시하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에 1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마디로 작가는 뭐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야? 비판을 하는데 누구를 비판? 그렇죠.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보다 뭘 중시해? 자신들의 명분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 그치, 사대부, 양반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반 혹은 사대부 혹은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야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작가는 이걸 비판하고 싶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자, 다음에 2번. 다음 글을 읽고 작가가 허생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박지원은 실학자 중에서도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며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뭐의 중심 인물이다. 지금
그쵸. 북학론의 중심인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북학론은 뭐야? 그치. 청이 문물을 받아들이자. 청이 물론 우리한테 나쁜 대상이지만 우리가 배울 건 배우자 이거지. 자, 그래서 그는 사신으로 가는 친척과 함께 청나라에 청나라 열하라는 곳에 갔다 했어. 자, 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렇게 청나라의 생활상을 보고 나서 뭔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쓴 열하일기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이 북벌 계획이 한창 우리나라는 퍼져 있을 때 반대로 뭘 주장한 거야 지금? 그쵸.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들여오자는 북학론을 주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가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 자, 이거 지금 반단 고려를 했을 때, 자, 뭐를 해야 된다? 수레, 그치? 수레와 뭐를 받아들여? 배 등을 만들어서 뭐자, 그치?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라는 거, 그치? 물건 실어 나르는 지금 수레와 선박 얘기 나왔잖아, 그치? 자, 이런 걸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하자라는 거 작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작가가 북학론, 북학파라는 걸 생각을 해봐. 그 다음 뭐 누구의 문물을 배워야 된다? 그치?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는 얘기지. 지금 청나라랑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백성들은 저렇게 힘든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라는 그런 북학파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허생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9쪽에 우리 맞춤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맞춤법 잘 못하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그 일을 가지고 너무 째째하게 굴면 안 된다. 째째해 할 때 어이야 아이야? 어이예요. 어이 째째하게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째째하게는 뭔가 이렇게 하찮고 시시하고 뭔가 신통치 않다. 뭐 인색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자,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야? 서점에 들럽니다. 들러. 자, 여기서 한번 오늘 미션이에요. 자, 오늘 미션 원형. 사전에 뭐라고 쳐야 될까? 사전에 검색할 때 뭐라고 쳐야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 검색할 때. 자, 그 다음에 3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뭐가 맞아? 고스란히가 맞죠. 이건 쉬웠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이거 오늘 학번 이름 댓글 달 때 같이 달아보세요. 같이. 알겠죠? 자, 다음 시간 안내할게요. 오늘의 과제는요. 영상 시청 후 댓글로 학번 이름 가시고요. 그 다음에 허생전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방법 쓰시고요. 하나 더 방금 선생님 맞춤법 하면서 얘기했던 뭐야? 자, 들러. 이거 사전에 원형이 뭘까 찾아야 되는 기본형. 원형이라고 안 하고 우리 기본형이라고 국어에서 해요. 자, 기본형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수업 전에 위두랑 꼭 확인하세요. 위두랑 클래스 뭐 할 건지 꼭 확인하세요. 아마 실시간 줌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줌 할 것 같으니까 국어 클래스 꼭 주소랑 선생님들 안내 확인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친구를 위해서 참고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어디다 치냐면요. 꼭 크롬으로 접속하셔야 돼요. 이거 패들렛이기 때문에 크롬 주소창에다가 gg.gg/hj 코리안 선생님 해정이잖아요. 해정 코리안 이렇게 치시면요. 나올 수 있어요. 패들렛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줄거리 이해 영상이 자기는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생전 오늘 배운 거 이해 잘 됐나요? 오늘은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에 좀 더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작가가 시작하니까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점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롭게 배웠던 풍자와 해악 또 기억을 잘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허생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허생전 마지막 시간은 아마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드랑 클래스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